자, 오늘 배울 내용은 수투의 마지막 단원이지 적분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야. 미분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에다가 적분이라는 개념만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기 때문에 자, 들어보면 굉장히 쉬워. 근데 헷갈리는 표현들이 좀 있어서 그 헷갈리는 표현들만 잘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한번 직접 문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자, 미분에서는 공식이 딱 하나가 있었지. 미분에서는 공식이 딱 하나가 있었지. 위치 함수가 있으면 얘들을 그대로 미분해서 속도 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가 나온다. 자, 그런데 이 속도 함수는 이 물체 아니면 동점이 수직선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뭘 갖냐면 부호를 갖고 그 부호가 곧 방향을 지칭을 해. 수직선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t초의 위치를 xt라고 해주면 얘를 미분해서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실생활에서는 이 부호를 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 원점이나 수직선으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시속 100km로 부산을 가든 부산에서 시속 100km로 서울을 가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얘기를 하진 않잖아.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이 부호를 얘기하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부호를 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부호를 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자주 이용되는 그런 표현들은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 부호를 떼고 얘기하는 것들을 속력이다라고 불러. 속력은 속도의 부호를 뗀 값들을 속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속도의 절대값. 자, 그러면 적분을 해서 위치 함수를 만들 때 속도를 적분하느냐 속력을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 함수가 나와. 그런데 요거부터 얘기를 하자. 속도를 적분했을 때는 위치 함수가 나오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점들이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같은 속도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같은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같은 속도를 갖는다라고 하면 같은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진 않지. 속도가 같아도 위치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것들을 어떻게 적분이랑 적용시키는 거냐? 그게 적분상수야. 속도를 그대로 적분했을 때에는 적분상수가 붙어서 그 적분상수가 처음 위치를 알려주는 서로 다른 점들의 위치를 구분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해. 그래서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 함수가 나오되 문제에 분명히 초기 위치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원점에 출발했다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근데 얘를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적분상수가 사라지는 거잖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속도 vt dt는 위치 함수에다가 적분상수가 붙는다라고 해도 a랑 b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c가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 x b x a.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처음 위치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b초 때 그 시각의 위치와 a초 때 그 시각의 위치를 빼버리면 자, 속도의 정적분 결과가 생깁니다. 위치를 빼버리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이, 위치의 변화량. 처음에 여기에 있어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도 나중에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런 것들만 속도를 적분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속도의 적분이 그림으로써 어떤 역할들, 어떤 의미를 갖느냐 라고 하면 t축과의 면적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 그 면적이 곧 변이가 되는 거지. 보통의 경우는 속도의 부호가 한쪽에 있을 때에는 자, 위에 있을 때는 속도가 양수기 때문에 전진하게 되고 아래 있을 때는 후진하게 된다. 그런데 그건 미분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적분에서는 요 넓이가 전진한 거리가 되고
이 넓이는 역시 후진 거리가 된다는 것까지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전진을 더 많이 했고, 반대로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크다라고 하면 후진을 더 많이 해주게 되는 거지. 서로 상쇄되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10만큼 갔다가 5만큼 돌아오게 되면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냥 5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전진 10은 위에, 후진 5는 아래에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 서로 상쇄돼서. 근데 속력, 속도를 절대값을 취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X축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적분했을 때 이 넓이가 나온다고. 물론 참고로 적분을 했을 때는 그 넓이가 적분했을 때는 그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다 풀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함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넓이를 구해주게 되고 그 넓이를 더해주게 되는 거니까 전진거리와 후진거리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10만큼 갔다가 5만큼 뒤로 백 했을 때에도 적분을 할 때 이 속력을 적분했을 때는 15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 15가 뭐야?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속도를 적분해주게 되면 위치함수가 나오는데 이는 부정적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변이 속력을 정적분을 해주면 이동거리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볼까요? 자, 속도를 정적분을 했잖아. 변이가 나와. 근데 적분 구간에 들어있는 숫자를 보면 t0, 처음 시각과 t, 나중 시각에, 그러니까 처음 시각과 나중 시각에 얼마만큼 움직였느냐에다가 처음 위치를 더해버리면 5만큼 움직였는데 처음에 10에 있었으면 그런 뜻이지. 그러면 t초의 위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단순하게 속도를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게 되며 속력을 적분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문제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미분에서는 세 종류가 있었거든. 자, 공식을 쓰는 문제. 위치 함수를 미분해주면 속도 함수가 나오고 속도 함수를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적분에서는 얘를 거꾸로 쓰는 거. 자, 똑같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와. 단지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실생활적인 표현들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다. 하지만 실생활적인 표현들이 뭐 무한히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면 그냥 반복됩니다.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두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물체의 상태를 추론하는 문제가 있었지. 이게 더 빨리 움직이는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는지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오는지 등등의 상태를 추론하는 문제. 이 정적분에서는 넓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넓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살짝 더 어려워져.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미분에서는 변할 문제가 있었는데 적분에서는 변할 문제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봐주면 됩니다.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줄 때, 자,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위치를 물어보지 얘를 적분해줘. 근데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는 문제에 준다. 원점을 출발했다는 거니까 적분상수가 0이 된다.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링 2차 함수로 이건 1과 3을 근으로 갔잖아. 그러면 처음에 속도는 양수, 전진을 하다가 1초 때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 넓이를 구해보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얘를 전진거리다 라고 부르고 요 뒤에는 이 넓이는 후진거리가 되는 거지.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실생활적인 표현들이 나와. 그렇지만 기본적인 공식은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 그런 공식들밖에 이용되는 게 없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세 번째,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자,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속도의 그래프를 보고 물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들을 확인을 하는 거지.
자, 0에서 1까지는 속도가 양수기 때문에 전진을 하다가 이때부터 후진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겠지. 그 말은 전진거리랑 후진거리가 똑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2초 후에는 처음 위치랑 그대로 같아지겠네. 가는 만큼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근데 처음 위치가 혹시 원점을 출발했나? 그렇네. 그럼 2초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문제들까지 좀 풀어보자.